전북 지역 사전투표율이 30%를 넘는 뜨거운 관심 속에 실시됐습니다. 각 당은 휴일도 있고 치열한 선거전을 벌였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동물원 등 도내 각지에서도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가 펼쳐졌습니다. 저출산으로 어린이 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학교 폐교와 관련 산업 위축 등 어린이 없는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끝난 사전투표에 도민들의 참여 열기가 특히 뜨거웠습니다. 도내 투표율은 최종 31.6%,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도내 유권자들의 높은 관심에 마지막 휴일 각 당의 선거운동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사전투표 둘째 날도 도내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한옥마을 등 관광지 주변에는 타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투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작년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런 투표도 있고 해서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미리 와서 했습니다. 이틀간의 사전투표 결과 도내 유권자 152만여 명 가운데 48만여 명이 투표를 마쳐 투표율 31.6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26.06%보다 높고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 전남, 광주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또 사전투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지방선거 16.07%, 지난해 4월 총선 17.32%보다 훨씬 높아서 이번 대선에 쏠린 도민들의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대선 나흘 전 각 당의 선거전은 휴일 나들이객들 앞에서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전주를 찾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동물원과 한옥마을 등지에서 유세를 갖고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15세까지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책임,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확충 등 어린이 5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이 결코 사표가 아니라며 촛불혁명을 완성할 후보는 자신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상정으로 홍준표 잡는 것이 적폐청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각 당의 전북 선대위도 연휴에 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곳마다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들을 총동원해 차량 유세와 율동을 펼치며 표심 잡기에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어린이날인 오늘 5월의 푸르름만큼이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웠습니다. 동물원도 박물관도 오늘 하루만은 모처럼 아이들의 세상이었습니다. 보도에 박연선 기자입니다. 미꾸라지와 올챙이를 잡기 위해 아이들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얄밉게 요리조리 피하는 것도 잠시. 고사리 같은 손에 미꾸라지가 걸려들자 아이도 부모도 한박 웃음을 터뜨립니다. 책에서만 보던 장수풍뎅이를 비롯해 육지거북 등 다양한 동물들도 아이들에게 둘도 없는 좋은 친구가 됐습니다. 올챙이도 잡고 미꾸라지도 잡고 그리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또 오고 싶어요. 재밌어요. 전주동물원은 그야말로 아이들의 천국입니다. 비눗방울 놀이와 페이스 페인팅 등 다채로운 체험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습니다. 밝게 자랐으면 좋겠고 애들이 원하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그대로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날 엄마 아빠와 함께한 오늘 하루는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잊지 못할 좋은 선물이 됐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주인공이자 미래인 어린이들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사이 도내 어린이 인구가 5분의 1로 줄어들 만큼 상황이 심각합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문을 연 지 50년이 넘은 익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로 한창 바빠야 할 5월이지만 학생들은 보이질 않고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한때는 전교생이 500명을 넘나들던 곳이지만 올 초 졸업한 6학년을 끝으로 학생이 없어 휴교한 것인데 내년에는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10년 전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아무래도 좀
학생 수의 문제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유치할 어떤 여건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학령 인구 감소로 도내 초등학교 9곳은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했고 존폐를 고민하는 30명 이하의 소규모 초등학교는 80곳을 넘어섰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의 아동 감소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난 1970년 14세 이하는 도내 전체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114만 명이었지만 30여 년 만에 23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임실의 경우 전체 군민 가운데 초등생 이하는 10명 가운데 1명꼴인 2,400명에 불과합니다. 취업을 위한 젊은 층의 유출이 꾸준한 상황에서 출산율마저 10년 이상 한명 남짓에 머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시적인 출산지원금이나 보육대책이 젊은 부부들의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점도 출산율 제자리 걸음의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성향 때문에 결혼을 기피하고 있고 양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 이익이 팽배하여 이미 대다수 군 지역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여서 어린이 없는 어린이날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축제의 달이라는 5월 그 이름에 걸맞게 도내 시군별로 문화 행사가 풍성합니다. 전주에서도 마당극과 공연 등이 잇따라 밤 시간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심청전의 감동을 살리면서 현대적 감각을 가미한 마당창극 천하맹인이 눈을 뜬다. 지난 2013년 15년에 이어 세 번째 공연으로 올해는 뮤지컬 음악 등 현대적 요소를 더했습니다. 주말인 토요일에 마당창극이 있다면 평일에는 유쾌한 놀이극 놀부가 떴다가 찾아갑니다. 비보이와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젊은 감각의 공연으로 매주 목, 금 이틀간 공연됩니다. 한옥장을 배경으로 해가지고요. 달빛 아래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고즈넉한 한옥의 느낌도 성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전통문화체험,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되고 있고요. 전주 덕진공원에선 올해 처음으로 분수로 스크린을 만들어 야간 공연을 선보입니다. 영상을 기반으로 한 뮤지컬로 오는 6월까지 20차례의 공연이 유료로 진행됩니다. 한옥마을의 볼거리도 풍성해집니다. 30명이 동원되는 수문장 교대식이 매주 토요일 오후 정각 2시에 경기전 앞에서 펼쳐지며 같은 날 전주 기점놀이를 중심으로 한 전통 연희 퍼레이드 행렬이 청연루에서 경기전까지 이어집니다. 밝은 밤 문화재의 고고한 야간 풍경을 즐기는 야행도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UEC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그 덕진공원 야간 수상 공연이라든가 전주 문화재 야행 새롭게 그 문화 행사들을 또 마련했습니다. 제21회 한지문화축제는 19일부터 사흘간, 전주 단오제는 30일부터 이틀간 펼쳐져 전주의 아름다움을 뽐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미세먼지의 공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관리 기준은 정부 부처, 기관마다 제각각입니다. 여기에 교육 현장의 지침마저 엉터리여서 학생들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도교육청이 발표한 기상특보에 따른 학사 일정 지침 자료. 황사로 인한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보일 경우와 경보일 경우로 나누어 대응 매뉴얼을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안내하고 있는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보나 주의보나 이런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의보 단계에서는 뭐라는 거? 주의보 단계에서도 역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문제는 황사의 경우 주의보 자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상청은 이미 지난 1월 황사주의보를 삭제하고 미세먼지 예보로 통합했지만 교육청은 있지도 않은 주의보 대책을 만든 것입니다. 경보 수준만 남아있는 기상청에서는 어쨌거나 경보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청의 종합 대응 매뉴얼, 기관별 역할을 설명하는 체계도상에 경보 발령과 해제를 담당하는 기관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규정합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오래전부터 자치단체의 역할이지만 교육청은 잘못된 지침을 버젓이 모든 학교에 하달한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제가 매뉴얼에서는 하다가 교원이 왜 하는지는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제대로 된 인식 없이 정책을 남발하는 공무원도 그렇지만 정부의 대응 체계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은 환경부. 하지만 미세먼지 예측은 환경과학원이, 황사미세먼지는 기상청이, 관련 사이트 운영은 환경공단이 담당합니다. 또한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자치단체가, 그리고 경보 문자 전송은 국민안전처가 진행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관련 공무원들조차 기준과 체계를 헛갈리기 일쑤인 것입니다. 공무원들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제각각 관리 정책, 일반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는 더더욱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주말과 휴일 황사가 예상돼 외출할 때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몽골 등에서 발원한 황사가 오늘 밤부터 전국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라북도 지역도 내일과 모레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를 나쁨 수준으로 예보했습니다. 오후 들어 도내 전역에 내리고 있는 비는 밤사이 그치면서 연휴 기간 대체로 맑은 날씨에 낮 최고 기온도 20도에서 25도의 분포로 평년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재경도민회 전체 구성원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포한 혐의로 도민회 관계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재경 전북 도민회 회원 수가 1,800여 명에 불과한데도 300만 회원이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김제시 용지면에 한 재활용품 재생공장 적재창고에서 불이 나 소방차 15대가 출동했지만 폐비닐과 플라스틱 등 가연성 물질로 옮겨부터 이 시각까지도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에는 정읍시 태인면에 한 돼지 농장에서 불이 나 새끼돼지 600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화물차 사망 사고가 잇따라 단속이 강화됩니다. 지난 3일 남원시 월락동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끼리 추돌해 운전자가 숨지는 등 최근 3년간 도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분의 1가량이 화물차 사고로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적재 불량이나 음주, 난폭 운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전북과 경북을 연결하는 교통망 건설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북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지역 주민이 아닌 전국적인 통행량의 비중이 전주 김천 철도는 63%, 무주 대구 고속도로는 88%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인프라 확충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고속도로는 대구에서 성주 구간만 올 상반기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됐고 국가철도망의 경우 전주 김천 구간 건설만 장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특별 점검이 진행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0일부터 2달 동안 새만금 유역 7개 시군에 위치한 160여 개인 하수 처리 시설과 분뇨, 수집, 운반업자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류수 수질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크게 초과하거나 중대한 과실, 고의적인 위반 행위는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